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수능국어 인문논술 정시 컨설팅을 하고 있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과 유튜브에서 정시 전략 자료로 함께한 지는 3년 차인데요. 매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고 무사히 원서 영역을 헤쳐나오셨던 것이 저의 큰 보람이라서 올해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이제 표준 점수 기준으로서의 등급 컷이 발표가 되었었죠.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표준 점수 기준으로서의 등급 컷 데이터는 제가 좀 뺐습니다.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국어 수학 쪽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국어 수학 쪽에서 간단하게 보고 종로학원하고 이제 평가원에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좀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유의미한 통계 자료를 좀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 정시 원서 영역 어떻게 하셔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시 원서 영역 어떤 식의 방향성을 잡아 나가야 할지, 그리고 내년 예비 고3 그리고 N수생 친구들 선택 과목 결정에 있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줄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치고 나가고 정리를 해드리고 향후에 제가 좀 더 기회가 되면 좀 더 구체적인 영상을 준비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원전수 확정 등급 컷이 올라오는 대로 제가 댓글이든지 영상이라든지 다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수능과 정시에 관련된 이슈가 올라오는 대로 제가 발빠르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곧 계속해서 정시 정보를 전해드릴 테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그리고 되실 거라면 분명히 되실 텐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표준 점수 등급 컷 국어 수학 위주로 간단하게만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올해 이제 좀 이렇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했던 과목이 국어 수학이다 보니까 사실 올해 정시 원서 영역의 이 단초도 국어 수학을 어떻게 이제 컨트롤 해 나가느냐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표준 점수 등급 컷을 좀 보시게 되면 사실 국어하고 수학하고 표점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컷이 지금 국어 표점이 133, 수학도 133점 똑같고요. 2컷은 1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3컷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고요. 4컷, 5컷 비슷하고 6컷에서 이제 국어가 표점이 수학보다 좀 더 높아지는 경향성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이제 표준 점수 최고점 추이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올해 정시 원서 영역 어떻게 가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2024학년도인데요. 국어 표준 점수 최고점이 150점이고 수학 최고점이 이제 148점입니다. 굉장히 이제 높아서 뉴스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과년도 데이터를 보면 2019학년도에 이미 국어의 표준 점수 최고점이 150점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에 여러분 그 상황을 좀 조사를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사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고속성장 분석기라는 게 있습니다. 고속성장 분석기라는 요 이제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는 이제 과년도 데이터는 좀 공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실 수가 있다면 2019년에 좀 점수를 입력해 보셔서 이 상황을 좀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보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좀 접근 가능한 데이터로 좀 분석을 해보시면 감을 잡으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학 쪽에서 힌트를 얻으시려고 한다면 문과 친구들은 2020학년도의 데이터를 좀 구하셔서 입력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수학 나형의 표준 점수 최고점이 149점이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봐서 이제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좋겠고 2022학년도하고 2023학년도의 상황을 보시면 2022학년도에도 표준 점수 최고점이 지금 149점이었어요. 그리고 수학은 147점이었습니다. 2022학년도의 데이터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의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2022학년도의 데이터만 구해서 보셔도 무방하고요. 조금 더 이렇게 손품을 파실 수 있는 분들은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3학년도, 그리고 2022학년도까지 이 4개년의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분석하시고 통합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올해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성 잡아드렸고요. 표준 점수 최고점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지금 이제 국어에서 2022학년도에 사실 우리가 상황이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022학년도에 표준 점수 최고점이 149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최고점 인원 같은 경우도 다른 연도에는 지금 이 최고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2022학년도하고 올해 2024학년도를 보시면 이게 지금 두 자릿수거든요. 그래서 유사성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수학 같은 경우에 표준 점수에 대한 최고점은 유사하지만 지금 표준 점수 최고점 인원은 비교를 해봤을 때 2022학년도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 이제 고속성장 분석기로 2022학년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때 이러한 점을 어느 정도는 감안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하셔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데이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요. 영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영어 같은 경우는 올해 2024학년도에 1등급의 비율이 2843명으로 4.71%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지금 2019학년도하고 가장 유사한 수치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감점제로 들어가거나 뭐 가점제로 들어가는 학교들이 많아서 크게 뭐 우리에게 지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국어 수학을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어 수학을 보시면 이 2023학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놨습니다. 네, 1등급의 경우에 지금 격차가 최고점 1등급에 있어서 최고점하고 컷에 걸쳐 있는 친구하고 격차가 8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격차가 2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어느 정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어를 정말 잘 본 친구들은 좀 더 방향성이 명확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등급하고 3등급, 4등급의 경우를 보더라도 2023학년도하고 올해의 경우에는 최고점과 컷과의 격차가 거의 2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격차가 심해진 시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격차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어 쪽에서 좀 더 변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원점수도 중요하지만 표준 점수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는 사탐, 과탐의 선택 과목을 어떻게 정하셔야 되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문이과 비율을 좀 보시면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볼 때는 이과를 지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이제 체감이 되는데 사실 이 올해를 보시면 그렇게 격차가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2018학년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2018, 2019, 2020, 2021 그리고 2022까지 보면 이게 지금 사탐, 문과를 지망하는 친구들의 이제 비율이 줄고 있기는 한데요. 막 생각보다 크게 줄지는 아직은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사탐을 좀 먼저 보도록 할까요? 사탐을 좀 먼저 보도록 하면 지금 탐구 과목별 표준 점수 최고점을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탐구를 뭘 선택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제가 국어를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사실 다른 걸 다 잘해야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보니까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윤사를 선택한 친구들이 표점 최고점이 제일 많았고 인원은 4,241명으로 제일 많았고 비율은 이제 11.75%가 됩니다. 원래 2022학년도하고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표점 최고점이 그렇게 크지를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세계사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에 많았다가 2023학년도에 좀 줄었다가 올해 다시 엄청나게 급증한 케이스고요. 한국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퐁당퐁당
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 한국 지리 생활과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런 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관점으로 제가 내년에 사탐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셔야 될지를 좀 말씀드려보면, 남들이 좀 많이 선택하는 걸 골랐으면 좋겠고, 남들이 좀 더 점수를 잘 딸 수 있는 과목을 고르는 게 첫 번째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사는 하나 꼭 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물론 삐끗 잘못하면 미끄러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올해 이만큼 표점 최고점자가 나와서 내년도에는 사실 이걸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의 난이도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윤사를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이고, 사실 한국지리 같은 경우는 매니아층이 많아서 이게 공간 지각력이 좀 좋은 친구들, 지리에 좀 밝고 이런 친구들이 선택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세계사 같은 경우도, 이건 세계사도 전형적인 좀 문과고 문과의 어떤 그 과목이라서 좀 추천드려볼 만하고, 윤사하고 생윤 요걸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이게 통계나 도표 분석이 좀 많아서 이제 논술을 하는 친구들은 사회문화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좋을 수가 있겠지만, 내가 수학에 좀 약하다 하는 친구들은 사회문화 쪽보다는 윤사하고 생윤 좀 이렇게 원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공간 지각력이 좀 좋다 하는 친구들은 한국지리, 조금 역사적인 흐름이나 이런 암기력이 좀 더 좋다, 그리고 역사에 관심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세계사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동아시아사, 세계사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 일단은 저의 원픽 조합은 윤사하고 생윤, 그 다음에 투픽은 세계사하고 윤사, 뭐 이런 식으로 윤사를 껴서 하나씩 가는 거, 윤사하고 한국지리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역사를 아주 좋아한다면 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 가도 되겠지만, 뭐 정법이랑 경제 같은 경우는 진짜 여러분들 좀 관념이 있고 여태까지 좀 이렇게 지식이 있었던 친구들 위주로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과탐 같은 경우는 크게 말씀드릴 것이 상대적으로 적긴 한데, 지금 표점 최고점의 인원이 보시면 비율이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고, 그래서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쪽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다시 국어 수학을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요건 이제 평가원에서 제시해 준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 요것만 좀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올해 그 과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구과학 1의 응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화학 2의 응시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1하고 화1 아니면 지1하고 뭐 생원 이렇게 선택하는 조합이 지금 많은 줄로 압니다. 근데 보통 이제 초수 때 이건 이제 N수를 할 때 이야기고, 초수 때는 막 물화 이렇게 가기도 하고, 네, 물생 이렇게 가기도 하고, 네, 이런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N수를 하면서 이걸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패턴이 많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친구들이 있다면, 네, 지금 예비 고3 친구들은 애초부터 이런 조합으로 가시면 좋겠고, N수생들의 경우에도 이 조합으로 갔으면 좋겠어. 단, 지학은 암기가 너무 많아요. 암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좋아하고 암기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G1이 그렇게 좋은 선택지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전에 하던 과목을 이어서 이해도를 높이는 그 전략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탐 영역에서는 생윤의 응시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자료도 많고, 네, 이렇게 좀 정보도 얻을 수가 있어서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얘기는 한 번쯤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걸 모르고 시행착오를 겪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뭐 혹은 사탐 한 과목, 과탐 한 과목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시면 생윤의 선택 비율이 32%나 돼요. 2위하고 격차가, 윤사하고의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 통계는 사실은 생윤, 윤사를 같이 가는 친구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다.
생윤을 껴서 생윤을 하나 끼고 나머지 과목을 하나 선택해서 가는 친구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략 세울 때 생윤을 하나 끼고 나머지 과목을 하나 선택해서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과탐 쪽에서 생원하고 지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생원이나 지원 하나는 껴서 갔으면 좋겠다. 화원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을 선택할 때는 주의해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국어 언매와 화작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어에서 보시면 언매 선택자의 비율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높아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당연히 표점상에서 언매 선택자가 높으니까요. 사실 공부할 분량의 언매가 훨씬 많기는 하고 난이도도 높은 편이지만 사실 오히려 언매를 깊고 정확하게 공부를 하면 변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매는 나올 만한 내용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이고 패턴도 정형화돼 있고 귀찮아서 사례를 꼼꼼하게 분석하지 않는 게 문제이지 그거를 제대로만 공부하고 분석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화작보다는 언매 쪽에서 이 변수를 훨씬 더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이 선입견이에요. 이게 언매가 더 불리할 거다 하는 건 선입견입니다. 왜냐면 언매를 한두 개 틀리는 거랑 화작을 다 맞는 거랑 표점이 유사한데 언매를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다만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한 친구들은 언매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공부할 시간이 어느 정도 넉넉한 친구들, 올해 처음 하더라도 넉넉한 친구들이 좀 언매를 선택하는 걸 권해드리고, 뭐 고3 친구들 중에서 다른 과목도 막 하느라 바쁜 친구들은 하지 않는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지금 문과 친구들 중에서도 수학 쪽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재능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적을 선택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선행을 할 수 있으면 고1 때부터 미적 선행을 좀 돌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문과 친구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바람직한 발언은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점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어, 수학, 응시자, 탐구 선택 과목별 문이과 비율을 좀 보시면 이게 지금 사탐 선택자가 언매를 선택한 비율이고요. 과탐 선택자가 언매를 선택한 비율인데 과탐 선택자들이 언매를 선택한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 저는 사탐 선택자들도 과감하게 언매를 한번 해보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화작을 선택한다는 건 화작 공부를 덜 하겠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일단 언매를 하고 한 6평 보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화작으로 턴해도 여러분들 데미지가 없거든요. 문과 친구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는 언매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미적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거 2020 2학년도부터 보시면 미적 선택자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예, 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 제가 지금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왜 높아지고 있는지는 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치동 빅마우스가 굉장히 빠르고 러프하게 많은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담아드렸는데요. 보시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후에도 제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